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세계선 박람회 주 행사장 변경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돌산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는 모양새여서 행정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 주 행사장인 돌산의 진모지구. 주 행사장을 엑스포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홍보를 위해 자체 행사까지 구상하고 있던 상황이라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현재 돌산은 관광객이 없으면 우리 소상공인들 다 굶어 죽습니다. 진짜 절망이죠, 절망. 주 행사장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10여 개 단체는 소외된 돌산 지역을 또다시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재관을 포함한 전시관을 당초 계획대로 진모지구에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어떠한 불상사가 생겨도 정기명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는 하루 이틀에 결정됐던 것이 아닙니다. 오락가라는 하는 정책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책임감 없이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정기명 시장은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여수 M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 시장은 주 행사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엑스포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행사장은 진모직으로 하되 세계 박람회장도 활용하자. 좀 적극적인 활용을 하자.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와 교통, 예산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주 행사장 변경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주 행사장을 아예 엑스포장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병행할 것인가. 진모지구는 진모지구 특성에 맞게, 다음에 박람회는 박람회 특성에 맞게. 정 시장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행사장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직원의 공금 횡령으로 도마에 올랐던 여수 영락공원이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부패를 신고했던 제보자는 제대로 된 분리 조치도 받지 못하고 공적도 상사에게 빼앗기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항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수 영락공원에서 수납 업무를 하던 한 직원이 3개월 동안 1,300만 원의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영락공원의 또 다른 직원의 공익 제보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말이 드러나기 전 팀장인 최모 씨는 여러 직원들에게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사건이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조사를 못하게 멈추게 하고 500만 원을 받아놓은 거예요. 금액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부패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고 여수시의회에게 감사패까지 받은 건 정작 제보를 한 직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한 팀장인 최 씨였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공직자 자세로서 책임을 다한 데에게는 우리가 사기 진작에서 용기를 주자. 실제 공익 제보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부터 최 씨가 과중한 업무를 자신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호소합니다. 이권으로보자 제가 그걸 발견하고 보고를 한 건 아니니까요. 얻어지는 이게 불이익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불이익을 계속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횡령으로 해고된 직원의 친누나까지 최근 입사하면서 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왕따 같은 분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좀 참담한 심정도 많이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버텨야 된다는. 횡령에 대한 여수시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횡령한 직원은 화장비와 봉안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여수시에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내놓은 대책은 공원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지 않고 직원들끼리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게 고작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을 더 제대로 해서 이거를 발생의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가 아니라 권한 자체를 저희 직원들한테 부여를 해가지고 떠넘겨가지고. 영락공원에서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내부 상황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횡령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정부가 시중의 쌀 재고 물량 5만 톤 매입을 결정했지만 산지 쌀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8만 6,376원으로 전해에 비해 0.4% 하락했고 지난해 수학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과 비교해 8.1%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민간 재고 물량 5만 톤을 매입하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출처도 불분명한 성인용 장식도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칼을 단돈 5,000원에 쉽게 구매하고 있는데 서로를 찌르고 묘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입니다. 벽면 매대에 걸린 완구들 사이 한 자루의 칼이 눈에 띕니다. 구매해 살펴봤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사용 연령인 성인용 프라모델 칼로 동남아 전통 칼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정보 외에는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 칼을 5,000원가량에 손쉽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 이렇게 때리면 이거를 뻑 찔러서 진짜 퍽 찔렀어? 안 아팠어? 아팠어요.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이리저리 찌르는 신용은 물론 손가락에 구멍을 끼워 쇠로 된 칼날을 회전시키는 등 익숙한 듯 묘기도 선보입니다. SNS에서도 이 같은 묘기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거기 나오면 나옵니다. 갖고 노는 방법. 안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 호기심에. 길이 22cm에 달하는 장식용 칼입니다. 칼날이 날카롭진 않지만 뾰족한 칼끝이 알루미늄 캔을 쉽게 뚫어버립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 칼은 성인용 장식품으로 제작된 탓에 어린이 안전 인증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만 14세 이하 사용 제품인 경우에 어린이 제품이라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문구점이라는 게 사실 판매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잖아요. 개별 사업자들의 자율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이 같은 칼 모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이 칼을 갖고 공격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또래 동조 현상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가 하는 이 칼을 돌리거나 이러한 것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도 그 안에 소속되기 위해서 성인용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는 문구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성인용 칼.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물건을 어린이들이 장난감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신규 여객선이 오늘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20일쯤 첫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 하메로는 590톤급 쾌속선으로 승객 43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나로도와 손죽도, 초도, 거문도를 운항하게 됩니다. 하메로는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운행되며 소요 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지금보다 30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의 주범으로 흔히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빠르면 10년 안에 여름철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뉴노멀이 시작될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평년 기온을 넘어서는 새로운 평년 기온이 형성되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출현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왔다 갔다를 하더라도 항상 그러니까 평년보다 더운 그 시점을 저희들이 출현 시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출현 시점이 빠르면 10년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과학위원 윤진호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섭씨 24도까지 떨어졌던 서울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동안 26도를 웃도는 빈도가 잦아졌고 급기야 28도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했던 게 2018년이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얼마나 더워졌고 이게 앞으로 더 어떻게 더워질지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폭염이 지속돼 7,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연구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빠르면 2032년에 출현 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는 이른바 뉴노멀의 주범으로는 온실가스가 지목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걸 늦추면 늦출수록 이 시기는 더 빨리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유타 주립대와 공동으로 뉴노멀을 예측한 연구 결과는 기상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기후변화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제14회 MBC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 예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선은 다음 달 31일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리며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 거주하거나 출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요트연맹 임진영 초대회장 취임식이 여수 웅천 마리나에서 열렸습니다. 임 회장은 국가대표 요트 선수 출신으로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요트 실업팀을 창단했으며 이번 창단으로 지역에서 최고의 선수를 육성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이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 등을 다룬 탈탈 기후영화제를 오는 17일 순천 저전 나눔터에서 개최합니다. 영화는 9월까지 매달 한 편씩 상영하며 개막일에는 영화 문명의 끝에서 임기웅 감독과 대화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멎고 종일 흐리기만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큰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내일 여수 등 남해안 지역은 주로 맑겠고 내륙 지역에는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오전 중 순천 지역에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무더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과 고흥은 사흘째, 여수도 오늘 오전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주말 내내 24도에서 3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 지역 2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고흥 30도, 광양 31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장마철답게 다음 주에도 내내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자세한 비의 양과 시점은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 무더위와 함께 체감온도가 높아지겠고요. 열대야가 발생하는 날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시가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오는 19일까지며 조곡, 풍덕, 덕연동 공동체 형성과 소규모 축제 활성화 등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천시는 일반 공모에 최대 500만 원, 지역 특성화 사업 등 기획 공모 사업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